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망쿠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은 30번째 수다고요. 이번에 이야기할 작품은 삼크? 네. 상크님의 개인지 하프 오브 미입니다. 2020년 첫 방송 삼크님 작품으로 시작합니다. 와. 유명하신 분이죠. 엄청 유명하죠. 옛날부터 페이백이 딱 예약 타이밍을 맞춰서 탄 이분의 처음 책인데 야 삼크님 페이백 나온대 이러고 예약하자 이래가지고 예약을 다 해서 샀을 땐 저는 연재본을 못 봐서 나중에 교과서? 필독도서요. 네. 저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삼크님 그래 사자 이러면서 샀는데 나중에 세상에. 들으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믿고 볼 수 있는 작가님이군요. 그렇죠. 외부로 보던 거랑 종이책으로 볼 때랑 전 종이책이 더 좋아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인분들이 종이책으로 꼭 읽으라고. 이거는 종이책으로 무조건 강추. 종이책으로 읽은 거랑 안 읽은 거랑 진짜 다르다라고 종이에 했는데 마약을 탔어? 근데 진짜 달라요. 다른 걸 제가 읽어보니까 느끼겠더라고. 네, 진짜 놀랐어. 분명히 외부로 볼 때 이게 그렇게 웃기지 않았는데 종이책으로 보면 너무 웃겨요? 진짜 웃겨요. 네. 배꼽을 지금. 저 정말 침대에서 부르면서 읽어요. 그리고 그렇게 슬프지 않았는데 종이책으로 엉엉 보면 울면서. 그렇게 찌통이에요. 지금은 이 작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못 구하고요. 네, 중고로만 중고로, 구할 수 네. 있고 근데 올해 중반기에 재판 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작가님이. 그때를 노리시길. 저도 그럴 그때 거니까요. 꼭. 근데 아마 이번에도 표지가 또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마 또 사지 않을까. 그렇고요. 엄청 오래 활동을 하시긴 해서 첫 작품이 뭔진 모르겠고 삼겹살이 2005년 글이었고 하프 오브 미는 2014년 출간으로 돼 있었어요. 진짜 오래 하셨지. 근데 그 스타일이 계속 있는 게 너무 신기해. 개그 스타일이 독보적이고 네. 문체가 진짜 확실해요. 이분 거의 지문 수준이에요. 딱 보면 알 수 있어. 아, 삼크님이다. 그리고 그의 특징으로 이제 권선징악이 확실하게 마무리되고 네. 대체로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공이 굉장히 완벽하고 멋있게 느껴지는 느낌? 근데 멋있는데 네. 웃겨. 멋있는데 웃겨. 아, 근데 너무 뭐지? 신기해. 멋있기만 하진 않아요. 되게 뭔가 다들 개성이 있어요. BL 특유의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약간 물론 작가님마다 다르긴 한데 그 느껴지는 비슷한 느낌들이 있는데 상크님 공은 아니야. 상크님은 상크님 배에서 나온 게 너무 보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하면 호불호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호예요. 또 대표작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작이 너무 많아서 안 쓰려다가 네. 그냥 읊어주세요. 네. 페이백, 써니나잇, 레드슈가, 공포증 시리즈, 레가스, 풀던, 만화, 내려가다 등등 있고 만화도 올해 재판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재판할 때 살 거면 같이 사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재판할 때 물가치를 통해서 꼭 배송비를 나누고자 하는 의지. 공유를 하시고요. 왜 당연한 걸 자꾸 물어봐요? 당연하게 2권을 신청한다. 그러면 하프 오브 미의 키워드를 알려주세요. 하프 오브 미의 키워드는 네. 현대물, 영혼 이동물, 치유물, 개그물, 동감물, 재물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영혼 이동물. 영혼 이동물은 영혼 이동물이 뭐예요? 영혼을 이동해서 제외하는 건가? 그러니까 현대에서 어디로 가나 봐요. 비인물 같은 거예요. 뭔가의 사고나 그런 걸로 의해서 네.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닌 육체로 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가는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약간 판타지네요. 그쵸. 현대 판타지인데 아이돌물 중엔 좀 있어요. 연예계물 이런 거에. 내가 사고를 치고 사고가 나서 죽었거나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깨어나고 보니 이거는 획인데
회기도 많고 회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연애 괴물은 회기랑 영혼이 동물 이렇게 있었던. 그리고 제 생각에 이거 약한 네. 사건물이라고 봐도 아, 될 것 사건이 나오나 같은데. 봐요. 예, 그쵸. 사건물이죠. 음. 정확하게. 그렇군요. 그렇게 키워드를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네. 네. 줄거리를 최대한 요약해보려고 했으나 네. 실패하신 것 같다는 와. 글이 여기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렇구나. 얼마나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가슴이 아팠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딱 수 있지. 오늘은 매우 긴 시간 동안 일단 주인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요? 주인수인 권희찬은 네. 시장에서 야채 도매업을 하며 네네네. 야채 가게 사장님 살고 있고요. 네. 사장님 수, 헤테로 수, 머리는 별로인데 몸으로 하는 건 다 잘하는 수. 헤테로수는 뭐예요? 스트레이트. 그냥 막 개인, 일반인. 자기가 일반인. 남자랑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분. 저번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미남수, 네. 육자라는 수, 눈치 없수. 그렇군요. 눈치 없죠? 없죠? 있지 않았지. 눈치 전혀 없지. 네. 그리고 육체 노동에 특화된 탓에 꽤 몸이 탄탄하고 근육이 붙어 있는 걸로 나오고요. 그거네요. 생활 근육. 떡대요? 떡대수? 떡대라고 하기엔 좀 아니에요? 아니에요. 떡대수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요? 그냥 생활 근육이 괜찮게 잡혀 있다. 그렇군요. 팔뚝은 꽤 두꺼운 걸로 나와요. 하지만 떡대는 부족하다. 그쵸. 떡대는 가슴이 커야 떡대수 돼요. 느낌은 아니었어. 아무튼 소설 중간중간에 회상하듯이 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미리 설명을 하고 가자면 네. 수는 흔히 우리가 아는 양아치 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네. 친구들은 다 그 약간 정보 고등학교 막 이런 데를 갔는데 네. 자기만 인문계로 가게 된 거예요. 아이고 저런. 근데 그쯤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요. 아이고 저런. 조금 지나서 나오는데 얘도 부르해. 아버지가 밖으로 맨날 나돌아다니다가 동호회 활동 열심히 하고 하다가 네. 거기서 여자랑 눈이 맞아서 그렇군요.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미련이 없어요. 정이 없군요. 맨날 뭐 엄마랑 자기는 집에 있는데 아빠는 동호회 활동한다고 밖을 싸돌아다녔대요. 바쁘셨군요. 수는 엄마랑 살았는데 엄마는 이혼을 하고 나서 네. 마트로 일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근처에 살던 큰 아버지가 도매업을 하셔서 수한테 도매업 일을 같이 이제 시켜요. 네네네. 첫날 토마토 250상자를 와, 나눴다고 장난 아니다. 합시다. 애한테 무슨 짓이야. 근데도 한참 이제 크게 힘들어서 막 팔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다음날도 고등학생 때? 끌려가서 일을 하고 큰아버지도 아빠를 닮았나? 왜 이래? 안 되겠어서 친구 집으로 도망갔는데 친구랑 같이 잡혀서 시장에서 일하고 아, 친구 다시 부르지 말라고. 친구와 절교당하고. 절교까지는 아니었지만 정교는 아니에요. 그냥. 네가 학교에 안 나가도 나는 너네 집에 가지 않겠다. 아, 그렇군요. 이런 친구, 느낌이었어요. 현명한 친구. 응. 그렇게 한 달 했더니 월급을 200만 원을 줬대요. 큰아버지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응, 괜찮은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네네. 좋은 분이에요. 근데 막 이것저것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네. 처음 큰돈이 생겨서 이제 두근두근 되면서 신나서 아침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직 출근 전인 엄마가 네.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엄마는 안 하다가 일을 하니까 힘들고 아, 이런데 그 와중에도 고된 모습을. 수 먹으라고 밥도 차려놓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 엄마한테 갑자기 정신을 돈도 차렸죠. 드렸나? 조금. 그랬던 것 같아. 착하네요. 좀 이렇게 철이 살짝 들게 되는 그런 약간 계기가 돈을 돼서. 힘들게 번 느낌을 받았나 보다. 내가 빨리 엄마 호강시켜야지. 돈을 이러면서. 힘들게 번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엄마한테 미안했던 느낌이 제일 있었던 것 아, 같아. 그래요? 응.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 이봐요, 어떻게 막 쓸지 이것만 고민했다 그랬잖아. 이것만 힘들게 번다는 누가 그렇게 막 쓰니? 아무튼 아까워서 그날로 못 쓰지 않나 대부분. 어차피 난 공부를 못하니까 건달백수 테크트리를 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네. 그냥 큰아버지 일을 도와서 시장 도매업을 네. 업으로 삼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굳이 공부를 잘할 이제 필요가 일을 있을까? 시작을 어차피 하죠. 못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근데 없지. 수 생각에 그 일이 자기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았고 머리가 나빠도 다행히 경매는 할만하니까 그렇군요. 그 정도 두뇌는 있었대요. 자기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촉이 좋았나 보다. 센스가 있었나 보다. 중간에 물론 방황은 좀 했지만 30살이 됐는데 네. 이제 지금 자기 가게도 있고 오. 가게 대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오. 1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단한데? 하고 무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에이, 성공했네, 그 정도면. 자기 일을 하면 뭐 됐죠. 자리 잡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런 수가 일을 끝난 아침에 자기
자기 직원도 있어. 직원 있으면 된 거지. 사장님이요. 사장님이야. 사장이네. 아무튼 괜찮네.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소년이 갑자기 네. 차도에 뛰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뭐지, 자해공갈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지. 응. 네. 그 소년이 수의 모교였던 고등학교에 교복을 입고 있었고 아, 네. 사고로 정신을 잃기 전에 둘이 눈이 서로 마주쳐요. 슬로우 모션으로. 네, 그쵸. 근데 사고가 나면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그 사고로 진짜. 영혼이 뒤바뀝니다. 헐, 대박. 그럼 어떡해? 이제 학교 가야 이제 돼요? 아이고 아하하하. 아무튼 병원에서 본인이 영혼이 바뀐지도 모르고 직원한테 수가 자기가 맞다고 네. 본인이라고 이러면서 확인을 시키려고 지질 게임을 1시간 동안 하고 정신병원 가기 딱 좋은. 그쵸. 그 학생이 네. 수가 사는 아파트 아랫집에 살고 있어요. 아, 근처에 살았네요. 다행히. 근처에 살았어요. 수는 7시인 걸 보고 경매하러 가야 된다고 몸이 바뀌어도 일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 찰나에 네. 영혼이 원래대로 돌아요. 뭐지? 그래서 본체로 가게 일을 해요. 다행이다. 수는 정신이 계속 깨어있는 상태인 거라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침 7시가 되자 영혼이 또 고딩의 몸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야? 그 고딩 계속 자는 거야? 그쵸. 고딩은 영혼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떡해. 그래서 그 학교 아침- 가야 돼요? 아침에 또? 네. 아침 진짜 죽을 것 7시부터 같겠다. 저녁 7시는 고딩의 몸이고, 네. 나머지 12시간은 이제 자기 본체고. 우와, 미치죠. 너무 짜증나겠다. 근데 그럼 이제,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나는 그때부터 잠드는 거예요? 네. 사람이 12시간을 동안 자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너무 힘들겠다. 또 자기 몸으로 다시 오니까, 와, 진짜 토 나오겠다. 다시 또 일을 하러 가요. 내가 걔잖아. 내가 사장이니까 어떡해. 너무 짜증날 것 그럼 같아. 내가 사장인데 어떡해. 진짜 짜증날 것 같아. 근데 너무 피곤해도 돈을 벌어야겠고, 생활도 학교에서 난 있고. 잘 것 같아. 그쵸. 나 어차피 내 뇌잖아. 지금 공부를 다시 한다고 한들 뭐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도 하고, 계속 피곤해요. 진짜. 근데 충격적이다. 이제 수의 시장 직원들은 이제 알고 있잖아요. 뭘요? 이렇게 영혼이 바뀐다는 사실을. 그걸 이제 오픈해요? 아니, 처음부터 이미 알았으니까. 병원에서부터. 예. 우리 사장님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사장일 내가- 수밖에 없는. 내가 너네 사장이야. 너네 아침에 이거 했고 우리 이거 했고 이런 대화도 했고 이렇게 너 했잖아. 회사 그만두고 내 밑으로 일하게 된 게 이렇게잖아. 막 이러면서 다 그런 걸 알고 있고. 다행히 정신병원에 안 갇혔네요. 네, 그리고 그 수가 성격이 좀 특이하거든요. 막 욱하고 막 이런 성격이 있는데, 그대로 해요. 그래서 알게 돼요, 직원들이. 아, 이거는 사장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네, 이제 직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냐고. 맞아. 정상적이지 않은데. 굿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테마사라도 지용이라는 애가 불러야 될것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직원 이름은 충현인데 얘가 저 사장 뒤끝 없는 성격 알지 않냐고 일 지나가면 언제 있었냐는데 다 잊어버리니까 그런 것 같다. 근데 대신 문제가 생기면 개처럼 싸우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무식 그 지랄. 얘기를 듣고 수가 빡이 치죠. 내가 개처럼 싸웠다고? 별트가 버렸네. 그래서 막 이런 대화로 이제 수의 성격을 대충 알 수 있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개처럼이란 얘기를 듣고 수가 개처럼 싸우던 중에. 개처럼 미쳐볼까요? 라면서 성과를 부리죠. 네, 지랄을 하나요? 네, 지랄을 성깔이 하던 중에. 그러던 중에 아침 7시가 돼서 또 영혼이 바뀌었어요. 막 누워있는 거 막 직원이 때렸겠다. 이야! 싸대기 막 때려보고. 또 대들어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네. 점쟁이나 종교인을 만나러 다녀보는데 그렇죠. 구술해야 돼요. 근데 다 사기꾼이잖아요. 그치. 네, 그러던 중에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 무건 수행 후 속세로 내려와 복권방을 하는 전직 점쟁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프로필이 엄청나게 화려하신데? 기셔. 이력이 화려하셔. 근데 이 사람은 이전에 사기꾼이랑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요? 영혼이 바뀐 게 아니고 네. 원래 주인이 숨어서 범이 앉아있다 라고 호랑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가 저 범띠 아닌데요? 라고 하니까 원래 속성은 띠랑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영혼이 뚜렷하게 보이는 건
잘 없는데 신기해 막 이러면서 근데 호랑이 인형은 눈치가 없고 욱한 성격이 있어서 욱하면 다 뒤집어 엎는데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옆에서 수군요. 직원이 듣더니 와 딱 사장형이다 눈치도 없고 욱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쵸 막 이러면서 얘도 또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수가 널 보니까 뒤끝이 생길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점쟁이 왈 수가 고딩이랑 닮아서 편안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이제 수는 그럼 원래 주인이 어디 숨은 거냐? 그랬더니 범 뒤에 숨어 있는데 이 주인이 귀 막고 눈 감고 등 돌리고 있다면서 얘는 되게 슬픈 사연이 있나 보다. 네 그래서 뭔가 도움도 청하고 싶고 소리도 지르고 싶은데 너무 착해서 못한 거라고 그 원인을 찾아내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 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사또 그 원인을 풀어주는 한을 스토리죠. 풀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밝혀내면. 그렇군요. 수는 고딩이 뭐가 무섭고 싫어가지고 죽으려고 한 건지 모르겠고 죽으려고 뛰어든 건 맞나 봐요. 나약한 놈이라고 이해를 네.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면 자기는 안 그랬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맞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역경을 딛고 일어났는데 지금. 그나마 닮은 점 하나 확실한 건 이 고딩이 자기가 어렸을 때랑 환경이 비슷한 거예요. 수가 외아들이고 고딩 때 아빠 바람나서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 혼자 벌어서 먹여 살렸잖아요. 근데 아빠 바람난 거 빼고는 비슷한 상황. 아빠가 사라졌군요. 외아들의 외엄 호르몬이. 호르몬이. 그래서 어쨌든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고딩의 폰을 켜봐요. 근데 단체방에서 고딩은 다구를 당하고 있었고 이즘에. 그리고 옆에서 직원들이 고딩을 위해 학교를 가야 한다고 학교를 안 가고 있었어요? 일단 다쳤으니까 핑계대고 계속. 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안 그러면 고딩 엄마가 의심을 할 거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학교를 가야 된다 의견이 나와서 그래 소원을 풀어주려면 가야지. 조사해야지. 근데 수는 원래도 학교가 너무너무 싫었는데 어른들이 졸업은 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출석해서 졸업만 한 거예요. 네. 옛날에. 그렇죠. 그런데 다 커서 또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지. 나도 너무 싫을 것 같아. 그지. 하지만 이분이 왠지 군대는 다시 가도 고등학교는 다시 못 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하지만 아침이 되고 영혼이 바뀌어서 결국은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기억장애가 있다고 하고 할 말이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기억장애가 있어요. 기억 상실이 왔어요.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똑똑한데 나름 똑똑한 걸까? 약간 직원들이 엄청 옆에서 좀 엄청 작전을 짜서 그런 것 같아. 없는 머리 다 쥐어짜내서 다들 셋 다 약간 딸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재밌어요 나름. 그러니까. 그래서 교실에 가니까 애들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니 지우개를 던졌대요. 이지매군요. 직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딩 브리핑을 몸으로 야 가니까 이렇더라. 빈드페이가 계속 열리는구나. 고딩을 위한. 고딩 몸으로 누구라도 팬 거 아니냐고 묻는데 수가 몸 주인이 무서워하는 게 몸으로 느껴지는데 기분이 더럽다. 이게 약간 교감은 되나 봐요. 약간 그런 그 몸으로 반응이 약간 있는 이런 피하다. 이런 비읍시옷이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라며. 지우개가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닌데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세상 나오면 더 무서운 게 훨씬 많은데 어떻게 사냐. 해. 때리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떠냐면 이 정도 무시하고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직원들이 모두 형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얘기를 무서워. 이 형. 뒤끝시킬 걸 사장님. 생각해서 이 형 이상한 형이야.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수는 어떻게든 학교를 계속 가긴 갔어요. 고생하시네요. 네, 근데 몸뚱아리가 너무 힘이 약하고 밥도 너무 적고 먹고 잘 안 들어가나 봐요, 밥이. 위장이 작은 것 같아요. 그렇지.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자기가 계속 늘려요. 그럼요. 많이 먹어주면 발전을. 그리고 7시에 일어나니까 약간씩 계속 지각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든 빨리 가고 싶어도 그게 안 돼. 그렇구나. 학교에서 자야지 어떡해?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지각을 하니까 맨날 가자마자 엎드려 뻗쳐를 하고 기합을 받고 그리고 훈련이 되고 있어. 그 다른 선생들은 얘를 안 건드려요. 왕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게 냅두는데 그 학주가 계속 학주니까 당연하지만 네. 잠을 자려고 하면 이제 나가서 엎드려 뻗쳐 이러면서 또 엎드려 뻗쳐 시키고 네.
그래서 얘가 이를 갈면서 계속 엎드려 뻗쳐를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체육 시간이 됐는데 자기 이제 사물함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열려니까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네, 깨야죠. 하지만 얘는 양아치였으니까 네. 자물쇠를 잘 땁니다. 따는군요. 네, 아, 깨지 않는구나. 놀랍게도. 대단한데? 그래서 수업을 들어갔는데 체육 선생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뭐지? 나쁜 사람인가? 수는 심장병인가? 아, 이 어린이 심장이 안 좋다고. 근데 이제 체육 선생의 고딩의 이름을 부르니까 얼굴에 열이 올라요. 근데 수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당황하고 좋아하는 거구나. 근데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그 모든 증상이 사라지면서 네. 이게 왜냐면 체육 선생이 수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수의 동창이었고 아. 수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 얼굴을 보자마자 걔 별명을 불러요. 네. 개부처. 그게 개부처? 무슨 뜻이에요? 나올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별명을 부르고 네. 그날 기합을 오지게 받아요. 그래요? 체육 선생님 되게, 너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얘가 공입니다. 바로 화를 내는군요. 공 이름이 우인재인데 체육 선생님이 공이에요? 예. 네. 등장인물이 3명인데? 네? 아 학생이랑 수랑 공이요? 네. 학생은 그럼 뭐야? 학생은 학생입니다. 학생입니다. 아. 제가 그래서 고딩이라고. 아무튼 공 이름이 우민재인데 처음 수는 별명만 알고 이름을 몰라요. 왜냐면 안 친했거든. 아. 별명이 개부처인 이유는 별명 다행히 기억했네요. 별명만 알고 있던 거지. 별명만. 다행이네요. 저도 대학교 때 동기들은 별명으로밖에 기억 못해요, 지금도. 제가 그런 회사가 있어요. 별명밖에 기억 안 나는 회사가. 그분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닉네임으로만 불렀구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때 수 과거 회상 얘기가 나오고 그때 네. 설명이 나오는데 공은 수랑 고딩이던 시절에 부모님이 엄청 부자였다고 해요. 오. 물론 지금도 부자입니다. 오. 부럽다. 그리고 일진이었는데 아, 찌질하게 애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비싼 클럽을 간다든지 술 먹었구나. 비싼 자동차를 모으는 등의 탈선을 저지르는 애들 무리였다고 그냥 해요. 돈지랄이요. 네. 고딩의 돈지랄. 공은 그 무리 가운데서 잘 웃고 온화해서 네. 별명이 부처였는데 네. 그때 막대기로 공을 치는 무슨 운동을 했는데 네. 수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나오죠. 응. 종목이 안 막대기로. 나와. 캐나다로 간 걸 봤을 때 아이스하키인 것 같다. 아, 정도? 그럼 일단 등치도 크고 아 그렇습니다. 운동을 잘하고 뭐 이런 건 알 수 있네요. 예예. 그러니까 체육 선생 하겠죠. 어깨가 좋아. 아, 내가 기억하는 체육 선생이 잠깐 이상한 사람들이 지나가서 와닿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아이스 하키에서 지금 와닿았어요. 개부처 별명의 유래는 간단하게 말하면 부처 같은 공이 네. 개라는 별명을 가진 놈을 의외의 방법으로 엿먹인 일 이후로 네. 개부처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건데 개라는 별명을 가진 자가 왠지 수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행이네요. 악연이 아니었어. 더 자세한 이야기는 책으로 어쨌든 별명은 아무튼 개부처. 좋은 뜻이었다고. 왜 때려? 근데 수가 얘가 왜 여기서 선생을 하고 있지? 라고 의아해하는 그쵸, 거예요. 잘 사는 애가 웬 선생이야? 공무원? 근데 이제 수가 별명 부른 것 때문에 취미로 일을 공은 이제 기합을 줬죠. 반전체가 기합을 받아서 운동장 12바퀴를 뛰었대요. 에이, 금방 뛰지. 근데 수는 운동장 넓은가? 아니 얘 수가 고딩 몸이 약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너무 힘들었던 거죠. 공이 별명이 부처였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얘가 착했는데 얘가 성격이 이상해졌네? 라는 그렇지. 생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 계속 부처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동창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이제 또 브리핑을 했어요. 아, 그렇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그러면서 근데 고딩 몸에 빙의 된 채로 공을 봤는데 얘가 심장이 막 뛰고 이상했어. 얼굴이 빨개졌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원들은 점쟁이가 말한 수랑 고딩의 공통점이 이건 것 같다. 와, 그러면서? 이 직원들 뭐지? 고딩은 체육 선생을 좋아하는 게 확실해. 이 고딩은 게이야. 그게 둘의 공통점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난 아닌데라고. 나는 게이가 아닌데 무슨 헛소리야 이랬더니 직원들이 이제 수가 어떤 이쁜 여자가 와도 반응이 없었대요. 그래서 다들 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전 사장님 참 이상이라고 생각했구나. 여자한테 반응 안 하니까. 대시를 해와도 모르세. 게다가 수 친구가 게이가 있으니까 아, 게이가 있어요? 수는 그렇대요. 몰랐던. 아, 진짜요? 수는 모르고 그냥 사장님 친구도 게이잖아요. 어. 라고. 걔가 그러니까 게이였어? 당연히 막 내 게이, 친구 중에 게이가 어딨어? 했는데 같이 운동하시던 그분도 게이? 걔가 게이였어? 라고 하니까 되게 티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고. 바보구나. 그래서 눈치도 없고 수가 생각했을 때는 그 친구가 여자를 안 끼고 노니까 편해서 자주 만난 건데 그게 그렇군요. 얘가 게이라서 여자를 안 끼고 논 건 줄은 상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바로 해서 야 너 게이였어? 라고 물어봐요. Are you gay? 막이요. 그 친구가 당황해하더니 잠깐만 내가 바빠서 전화를 잠깐 끊을게 라고 끊더니 수한테 바로 뛰쳐오더니 사실 나 게이다. 근데 너 기분 안 나빠? 라고 물어요. 수는 내가 너랑 10년 넘게 친구였는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남한테 들어서 그게 기분이 나빠. 네가 몰랐던 거야. 멍청아. 내가 눈치가 없어서 기분이 나빠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러면서 나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떠냐고. 그래서 그렇군요. 상관없다는 뜻이죠. 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사실 네. 수만 모르지만 이 친구는 수를 좋아하고 있어요. 저런.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아,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떡해. 불쌍한 친구. 짝사랑 친구.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또 모자란 수면을 취하는 수는 자다가 얼핏 반장 무리가 이비자라는 클럽에 간다는 걸 들어요. 수는 그걸 체육선생한테 꼰질렀는데 클럽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이기자 클럽에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개가 계속 있어요. 말장난. 말장난 개가. 그러다가 주말이 다가오고 수는 조기축구의 회원이에요. 이것도 뺄 수가 없어. 저기 축구에 너무 중요하다고. 아, 축구 전략을 짜는데 원래 에이스인 자기가 뛰어야 되는데 아침이면 영혼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기축구회를 나갈 수가 없어서 고민이 네. 많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조기축구회 이름도 되게 웃겨. 뭔데요? 최소상인 축구회 유기농이랑 수입청가 조기축구회 고당도 아, 과일은 고당도. FC 김장이었나? 네. 그것도 있고 그렇군요. 전략 회의 중에 직원이 클럽 가려고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이비자 클럽에 간다는 걸 듣고 자기가 잘못 전화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수는 골치 아프다며 클럽에 직접 가려고 합니다. 반장을 엿먹이려고. 왜? 반장이 제일 심하게 괴롭히거든요. 응. 아, 그 어른인 채로 가려고? 네. 수는 잘생겨서 입장줄도 안 거치고 바로 들어가요. 아, 수 잘생겼구나. 줄이 이렇게 긴데 얼굴 보자마자 들어가시라고. 아, 그냥 열어줘. 일행들도 다 들여보내죠. 근데 너무 눈치가 없어서 자기가 잘생겼다는 걸 생각 못해요. 직원한테 여기 예약한 거냐고 물으니까 직원들은 수 눈치를 보면서 들어가라고 할 때 빨리 들어가면 된다.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갔는데 이제 수는 반장 새끼 어딨어 이러면서 막 눈에 불 켜고 찾아요. 얘네가 이제 룸에서 네. 여자들이랑 부킹 중이었는데 아, 고등학생이? 그쵸. 대단하다. 그래서 들어가서 얘네 미성년자라고 너네 알고 있었냐. 너네 다음날 이제 얘네가 여자애들 따먹었다고 소문낸 애들이라고. 진짜? 얘네 쓰레기네. 네, 그러고 남을 애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막 너네 고딩이었어? 이러더니 기분 나빠서 나가요. 근데 놀릴 때 되게 웃겨. 너네랑 얘네가 사귀면 얘네 문자를 막 오늘 학주가 어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웃겼어. 귀여웠어. 아 이거 봐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부분이군요. 웃긴 부분이에요. 급식충들이 성인 여자에게 징징대는 내용이었습니다. 귀엽지 뭐. 그 반장무리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수가. 네. 근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회방 노니까 네. 저 새끼 뭐야? 저 새끼 죽여 이러면서 이제 뭐? 가구 치려고 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고딩들. 근데 이제 자기네가 인원이 더 많으니까 괜찮겠지라고 그리고 생각을 부목대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근데 수가 이렇게 남방을 탁 벗었는데 팔뚝에 문신이 가득한 거예요. 나도 수가- 매우 노는 사람이야. 라고 해요. 수가 잠깐 일탈했을 때 문신을 좀 새겼었거든요. 나도 굉장히 많이 놀았단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안 되겠으니까 왠지 무서운 거예요. 시각으로 밀었어. 그 직원 부르려고 하니까 수가 불러 경찰 부르면 나야 좋지. 너네 고딩이잖아. 이러면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국 쫄았어요. 그래서 엎드려 뻗쳐를 해서 혼나죠. 얼차례를 가. 네. 근데 혼나던 중에 공이 와요. 공은 애들을 그냥 집에 보내고 수가 왜 그냥 보내냐고 화냈는데 공이 수가 동창인 걸 알아봅니다. 다행이네요. 본체 얼굴을 네네. 보고 수는 놀라요. 근데
근데 왜요? 공이 자기 알 거라고 생각을 못 했으니까. 아. 접점이 사실 별로 없고 그냥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하니까. 근데 공이 내 이름 뭔데? 하고 물으니 수는 기억을 못 해요. 아, 아직도 몰라요? 네, 별명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체육 시간 한 몇 번 했을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거 나와요. 그 다음 체육 시간에 선생님 근데 이름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체육 선생님이 엎드려 뻗쳐. 야, 반 친구가 아무리 없지만 물어보지 못하죠. 안타깝네요. 그래서- 당사자에게 물어봤어. 수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전화번호 좀 달라고. 네. 했더니 공이 나 돈 안 빌려줄 거라고 다단계도 안 해줄 거라면서 가버려요. 왜 이러는 거야? 얜 또. 그러니까 수가 왜 이렇게 까칠해? 부모님이라도 돌아가셨나? 이랬는데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새벽 시장에 놀러 왔다는 동창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친구가 있네요. 다행히. 거기서 이제 물어봤더니 1년 전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서 아이고. 그 전에 외국에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일을 계기로 한국에 정착을 했다고. 그리고 아마 유산 때문에 들러붙은 사람이 많아서 까칠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 보고 너도 성공했다며 자기는 이제 나중에 널 TV에서 볼 줄 알았다고. 아, 지명수배요? 수도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범죄자 돼서 당당. 뉴스에 나올 줄 알았냐고. 그랬더니 동창은 당황해하면서 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줄 알았다고. 그런 거구나. 잘생겼으니까. 잘생겨서 알았죠. 수가 뭔 개소리여 이러면서 문신을 엄청 했다 그래가지고. 동창 말을 끊고 보내죠. 수도. 개소리 하는 그렇구나. 거니? 막 아, 잘생긴 걸 너무 이겨먹어가지고 그 지랄 맞은 거. 이 책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나. 잘생긴 게 사실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클럽을 제재 없이 들어갔다. 그냥 그 엄청 정도. 잘생긴 것 같긴 한데 너무 표현을 안 해주시니까 몰라. 크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동창이 다음 주에 동창회가 있고 공이 온다고 하니까 수는 꼭 연락 달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죠. 네. 여기서. 그리고 계속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수는 고딩이 공한테 반해 있어서 이게 사건의 키일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사랑을 공한테 이뤄줘야 되나? 접근하려고 궁리를 하다가 공이 친구네 헬스장에 다니는 걸 발견해요. 그 게이 친구요. 그렇군요. 트레이너입니다. 친구에게 물어서 공이 운동하는 시간에 헬스장에 가요. 그렇군요. 친한 척하면서 아침이나 먹자고 하는데 공이 무시했죠. 저런. 다음 날도 네. 그 다음 날도 헬스장에 꾸준히 나오네요, 그래도. 자꾸 무시당하고 그러다가 공이 아예 그 시간에 안 와요. 아, 결국. 안 그래도 운동 귀찮으니까. 계시는데요. 겨우겨우 나가는 거라고. 수는 공이 왜 저렇게 까칠한지 이유를 모르겠어서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아, 답이 안 나오죠. 이 직원들과 언제나 항상 뇌의 약간 역할을 해주는. 더맨더머처럼. 그럼요. 세트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3명이서 같이 하는 거죠? 되게 귀엽네요. 그래서 결국 동창회에 갔는데 공은 안 왔어요. 아, 그래도 그중 한 명한테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공은 운동을 하고 싶어서 부모랑 인연을 끊고 가서 프로로 일하던 중에 애인이 걸친 양다리가 문제가 돼서 아. 동료와 싸웠고 그 와중에 부상을 입게 됐는데 아. 다시 운동을 못하게 되고 그 와중에 네. 부모님까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네. 모든 걸 잃었는데 갑자기 유산으로 돈은 많아지고 그걸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은 많아서 네. 사는 게 네. 지옥 같을 거다 막 그럴 이런 것 얘기를 같네요. 해요. 수는 공이 헬스장에 왔을 때 이번엔 5만 원을 찔러주고 아, 이제 돈으로. 돈으로 1시간만 달라고 해요. 얼마면 되니? 내가 돈 빌려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돈을 줄게. 야, 이 시급이 한 7,000원인데, 그걸 8배를 주겠다 이랬더니, 공이 5만원 받고 7배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무튼 10분 준다고. 5만 원에 10분 공이. 비싸다. 10분 준다고. 그래서 수는 고딩이한테 잘해주라고, 손만 잡아줘도 된다고 부탁만 하고 가요. 아, 그리고 엎드려 뻗쳐 시키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하고. 네, 엎드려 뻗쳐 너무 힘들었나 보다. 애가 팔에 힘이 없는데 10분만 해도 죽을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다시 혼이 바뀌어서 고딩의 몸으로 학교를 갔는데 아, 등교. 학주 대신에 공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자기가 부탁을 했잖아요. 네. 엎드려 뻗쳐 시키지 말아달고 상냥하게 잘해달라고. 네. 그랬는데 수를 보자마자 네. 너 지각이네 엎드려 뻗쳐 라고 하는 거예요. 엎드려. 그러니까 수가 황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뒤에 지각한 애들 목까지 네가 하라고. 너무해. 그러니까 수가 화가 진짜 심하게 난 거예요. 돈까지 줬는데. 그러니까 근데 얘는 모르지 공은. 그러니까 요즘 수가, 그러면 걸립니다. 수가 5만 원 안 돼요. 3만 원. 개 붙여놓마 라면서 막 욕을 네. 해요. 네. 공이 갑자기 수를 막 납치하더니 네. 차에 태워서 막 끌고 가요. 에?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왜지? 얘가 미쳤다. 정신. 어떻게 공의 실행력.
얘는 선생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가 막 욕을 하고 계속 그러니까 머리를 막 5대나 때려요. 막 네. 그러더니 퉁퉁퉁. 공이 이제 수를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려는 거 알고 수가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네. 이제 딜을 쳐서 병원에 가서 우선 진료는 받았어요. 네. 그러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고 그리고 자기 원래 몸이 있는 데로 가요. 근데 이제 그 영혼이 뒤바뀌니까 네. 가게 네. 있는데 자기 몸을 데다 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니까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막 옆에서 영혼 바뀐 거 맞아요?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공이 그렇죠. 그걸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친놈들은 뭐지? 아, 이러면서. 얘네가 이젠 단체로 쌍놈이셨구나. 나한테, 아니,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어. 이것들이 미쳤나, 막 그런 걸, 그러겠죠. 네, 근데 7시가 딱 학살꾼이면. 되니까 혼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수가 일어났어요. 근데 수가 공한테 5대 맞았잖아요, 머리를. 네. 그러니까 살라고. 벌떡 일어나자마자 너 이 새끼 죽었어 이러면서 옆에 있던 새 지렛대를 집어서 공을 치려고 한 거예요. 그걸로 치면 죽어. 근데 공도 얘가 운동을 했던 애잖아요. 네. 안 밀려. 그러니까 안 밀려. 직원들 옆에서 그러다 죽으면 큰일 나요 이러면서 그래요. 막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사장님. 직원들 사장님. 말리는 것인가, 응원하는 것인가. 사장님,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공이 통수를 쳐서 기절시켜요. 아, 이게 기절했다가 금방 네. 깨거든요. 네. 깨고 나서 이제 둘은 우선 합의를 봅니다. 진정했군요. 네, 공이 이제 그럼 어느 정도는 이제 믿게 됐고 도와주겠다. 근데 대신 이제 나는 너무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네. 웃을 일이 없다. 응. 나 웃게 도와달라고. 네. 그러니까 수가 나 안 웃긴데? 그렇게 웃고 싶으면 개그 프로나 봐. 그럼. 음. 내가 널 어떻게 웃기니? 막 이런. 근데 공이 너가 가끔 웃겨.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수가 떠오르는 게 없지만 어쨌든 오케이. 너도 노력을 해줘. 나도 노력을 할게. 네. 이렇게 해서 아, 평화 네. 협정이군요. 네, 합의를 봤죠. 다행입니다. 수가 공한테 손잡고 다정하게 해주라고 하는데 공은 진심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을 거라고 하고 네. 역시나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죠. 반응이 없고 네. 그래서 고딩에 대해 더 알아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하는데 근데 공이 아직도 수의 얘기를 100%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가 둘만 아는 학창시절 얘기를 한다던가 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공이 운동하던 지팡이를 항상 열심히 닦았다던가 지팡이요. 좋아하는 짝대기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무식해서 뭔지 몰라. 좋아하는 일이 있는 게 부러웠고 자기는 시장 일 어릴 때부터 했지만 체념하고 좋아진 지는 얼마 안 됐고 진짜 좋아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후에 공은 수가 영혼이 바뀐다는 걸 진짜 믿게 되는데 이게 믿게 되는 사건이 따로 있지만 여기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되게 재밌나 봐요. 그것도 되게 웃긴 상황에서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사소하게 하려니까 네. 근데 귀여워서 둘이 좋은데 네. 책으로 봐주세요. 이걸 다 얘기하면 그만 사실 이걸 자꾸 다 얘기하면 얘기할 게 없다고. 네. 맞아. 책 책 읽을 때 읽어서 재미가 뭐, 없을 거예요. 아무튼 공이 막 솔선수범해서 도와주는 건 아니고 네. 자기를 웃게 해줘야 도와줄 거라고 하면서 적당히 발만 걸친 느낌? 대충. 수는 수대로 이지매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 수습을 막 하면서 고딩의 한을 풀어주려고 해요. 그러다가 공이 자기랑 어디 좀 가자고 해요. 수는 그래도 도와주고 있으니까 따라가 주는데 네. 공이 과거에 운동선수로 있을 때 팀 동료가 자기의 더밥 파트너를 소개시켜줬는데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 공은 아. 둘이 그런 사이인 걸 몰랐어요. 근데 그 덮밥 파트너가 공의 팬이라고 3년을 대시해서 결국 둘이 사귀게 돼요. 근데 팀 동료가 네가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거라고 사귄 사이가 아니었는데 자긴 그 덮밥 파트너를 계속 좋아했다고 하면서 삼각관계가 일어났군요. 공이 의도하지도 않은 네네네. 상황에 그렇게 된 거죠. 지들끼리 그래서 설치다가. 공은 덮밥 파트너와 헤어지고 둘의 행복을 빌어주고 한국에 온 거죠. 근데 그 덮밥 파트너가 공을 쫓아 한국까지 와요. 아, 그냥 네. 파트너라고 할까요? 파트너? 그래요. 파트너라고 하죠. 그래서 수한테 애인인 척 해달라는 거였어요. 수는 그럼 다음에도 또 애인인 척 해줄 테니까 조기 축구회를 뛰어나가고 자기 뭐 얘는 정말 자기중심적이다. 마이웨이가 너무 조기 강하다. 축구회를 뛰어나가고 하는데 아니 직원들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잘 못하니까. 진짜 못해요. 진짜 우리 조기 축구에 이겨야 되는데 근데 그 축구의 회장님이 내가 자느라 갈 수 수가 보고 없네. 네가 오라고 했는데 수는 자기가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영원히 바뀌어서 못 가요라고 말을 말을 못하고 못하니까 막
그래서 막 나 대신 참석해서 좀 이겨줘. 막 조기축구회 회장님 막 오해도 해요. 너 이중 계약했다며. 막. 이 신성한 조기 축구회를. 그래서 아무튼 조기축구회에 뛰어달라고 해서 네. 공이 참가를 해서 축구 경기는 대승을 거두죠. 아, 다행이네요. 네. 수의 가장 큰 고민이었잖아요. 수는 고딩의 몸으로 옆에서 네. 응원을 합니다. 다행이네요. 축구회 회원들이 영문모를 고딩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왜지? 아주 응원을 열심히 했거든. 네. 어린 저 학생은 세상이군. 뭔데? 다음에 커서 조기 축구를 축구. 참 좋아하나봐. 그렇지. 아, 진짜 웃겨. 그리고 이제 곧 시험 기간이 왔어요. 어떡하지? 그쵸. 큰일이야. 망했다, 앞날이 망했어. 캄캄하다. 빨리 시험 기간 전에 돌아오길 바랬는데. 그래서 공은 이제 수를 도와주려고 공부를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네. 이게 학주가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영어만 공부를 하자. 아, 학주한테 덜 맞기 위해서. 중간에 뭔가 사건이 있었는데 음. 학주가 약간 수의 편을 계속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을 갖자고 공이 얘기를 해서 학주한테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그랬는데 열심히. 방법이 강제로 달달 외우는 거였죠. 그렇게 이제 계속 공부를 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파트너가 수를 본 거죠. 그래서 수의 가게로 염탐을 왔다 걸려요. 이 파트너가 되게 끈질기네요. 굉장한 스토커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인? 교포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국에서 날아왔으니까. 대단하네. 그래서 이 파트너가 수 보고 공 좋아하냐고 네. 물으니까 수는 걔를 볼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요. 이게 고딩의 몸으로 뛰었다는 건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사실만을 말했네요. 네. 그리고 토요일이 돼서 또 영어 공부를 하러 네. 공이 호텔에 묵고 있어요. 집이 아니고 주변에 이제 미친 사람들 때문에. 괜찮죠. 근데 이제 수는 네 파트너가 찾아왔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어쨌든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몸이 바뀔 시간이라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파트너가 다가와서 말을 걸면서 아, 집으로 가는 길에? 예, 고딩의 몸인데 네. 그러면서 친한 척하면서 연락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공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서. 그 이후에 그리고 시험을 보고 수는 이제 고딩의 몸으로 파트너를 찾아가요. 그리고 네.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파트너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 둘의 네. 문제라며 대답을 회피하죠. 네. 그러면서 파트너가 공이 근데 널 어떻게 도와주게 된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는 내가 왕따라고 하니까 네. 파트너가 막 울면서 나도 자기도 그랬어. 그래서 손을 막 꼭 잡고 너는 괜찮아질 거야. 난 너를 응원해줄게. 막 갑자기 되게 이상한 분위기가 돼요. 그렇군요. 이 스토커는 아주 못된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집착이 강한. 그 이후에 시험을 보게 되고 네. 공이 수에게 찾아와요. 영어 어떻게 됐니? 네. 수는 가채점도 안 해봤죠. 가채점이란 걸 모를 것 같은데. 시험을 끝나면 이제 끝났다! 그것만 하는 사람인 거죠. 집에 간다. 시험 보는 날 일찍 끝나서 좋다며. 그래서 좋아했어요. 그 기분 뭔지 알지? 집에 일찍 가. 고딩은 이짐에서 아싸에 가깝게 됐지만 반장놈은 아직도 다행이다. 고딩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공이 반장이 원인 아니냐고 하는데 수는 아닌 것 같다고 하죠. 고딩 몸의 반응이 약간 그냥 무덤덤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고딩 몸 반응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공은 너랑 고딩이 이렇게 된 원인이 그냥 고딩이 사고 피해자라서가 아니고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수가 고딩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소원이 남아있나. 뭔가 하니 제대로 된 게 아직 안 끝났지. 한 불이. 그래서 반장이 고딩을 그렇게까지 괴롭히는 것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공이 얘기를 해요. 뭔지 이제 알아내야 되는군요. 네네. 그러고 학교를 갔는데 교무실에 불려왔어요. 영어 컨닝을 했다고. 반장이 꼰질렀냐고 그랬더니 이제 담임이 당황해가지고 왜 걔가 했다고 생각하니? 이랬더니 수는 반장이 자기를 괴롭히고 맨날 있다. 괴롭히니까 이랬더니 뭐. 담임은 왜 말 안 했니? 반장이 그렇게 착한데 걔가 그럴 리가 없다. 이러니까 수가 말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이럴 것 같아서 얘기 안 했어요.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옛날에 상담할 때는 반장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반장한테 너 부탁해갖고 둘이 같이 밥도 먹고 친하게 지내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거가 나타났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몰랐던 얘기니까 또 이제 다른 실마리를 찾으려고 고딩의 노트북을 뒤져봐요. 아직 네. 안 뒤져봤었구나. 네. 놀랍게도. 일기 같은 걸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노트북을 좀 나중에 찾은 걸로 나오긴 해요. 네네. 처음에 발견이 안 됐다가
그랬는데 일부러 지운 듯이 깨끗한 거예요. 폰도 폼에. 그렇고. 어. 그리고 노트북에 비번이 걸린 숨긴 폴더를 찾아서 네. 이 직원 한 명의 친구가 풀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노트북을 가져가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반장이 클럽 가서 놀려고 한다는 거를 수가 또 들어요. 그래서 복수하러. 네, 그쵸. 역관광을 시키러 갑니다. 아, 네. 진짜 본체로 갔는데 부지런하다 부지런해. 자세한 건 책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재밌는데. 네. 이 부분도 재밌죠. 그렇군요. 굉장히 재밌었죠. 이때 파출소에 가게 되는데 네. 반장이 보호자라면서 형을 불렀는데 이 형은 수가 잘생긴 걸로 찝쩍거리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공이 와서 도와주게 네. 돼요. 왜 그리고 이렇게 게이가 많아? 에브리바디 게이. 왜 이렇게 수 옆에 게이가 많아? 그리고 그 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수가 아무나랑 연애하기 싫다고 자기는 얼굴값 한다는 소리 듣기 싫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수가 아빠랑 똑 닮았는데 아빠가 얼굴값해서 결국 바람나서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도 잘생겼구나. 그런가 봅니다. 그런 자유- 아버지를 네네. 닮았다는 얘기를 듣기가 싫은 거겠죠? 공이 수 보고 순수하다고 하니까 수는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난잡한지 증명하려고. 증명을 하려고 하지만 별걸 실패하죠. 다. 예. 그러다 공집에서 연속극을 보는데 갑자기요? 약간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드라마로 또 소소한 웃음 포인트가 있죠. 그렇군요. 아, 근데 다 쓸 수가 없어. 네. 이게 처음 드라마 얘기가 나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왔다가 여기도 나왔다가 여기도 나왔다가 계속 나와요. 계속 진행이 되는구나. 계속 핑퐁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깨알같이 나와서 나름 그러니까 백자식구. 봐주십시오. 어쨌든 둘이 이제 공의 호텔방에 갔어요. 근데 이제 문 앞에 그 파트너가 술에 꼬라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이제 공의 집이죠? 공의 집으로 쓰고 있는 호텔. 네. 깜짝. 왜 둘이 갑자기 호텔을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갑자기 진도 나갔어. 어디서 스킵 당한 거지? 쟤네 나 모르게 연애. 근데 이제 수는 이 파트너 방으로 업어 날랐어요. 공보원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고는 날라주고 나오는데 파트너가 녹화한 불법 촬영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영상엔 공이랑 그 파트너가 덮밥을 먹는 게 나와요. 야구 영상이요? 네, 둘이 야구를 했습니다. 셀프 영상이요. 네, 불법 촬영 영상이니까. 공 모르게? 네. 양아치네. 그 대사가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뭐해? 막 이랬더니 파트너가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대놓고 몰래. 네, 수는 당황을 해서 네. 영상에 든 그 USB를 들고 나와버리고 네. 그리고 잠을 설쳐요. 그러면서 이제 공한테 혹시 그런 영상 찍는 취미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누가 봐도 몰래 찍은 거잖아. 그냥 혹시나 물어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 공이 그런 거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수가 너 내 질문에 답했으니까 너도 물어봐. 궁금한 거 물어봐 라고 하니까 질문권을 주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공은 키스해도 되냐? 라고 물어보죠. 질문인가? 예스 질문은 질문인데 수는 안 돼! 라면서 다른 방으로 자러 들어가요. 호텔에 방이 되게 많은가 봐요. 스위트룸이라고 네. 나오는 비싼 방입니다. 어쨌든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냥 드라마 보러 간 거예요. 연속극 보러. 큰 TV겠지.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이 먼저 봐서 그거 이렇게 되던데 이러니까 수가 나 아직 거기까지 못 봤는데 막 이러면서 이 자식 스포를 야, 하다니. 다음엔 나랑 같이 봐.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또 영원히 뒤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공이 외출해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보니까 이제 공이 왔나 했는데 파트너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나 업어준 거 CCTV로 확인했다면서 네. 뭐 가져간 거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가 너 그거 찍을 때 공이 동의했냐고. 공은 동영상 찍은 적 없다고 하던데 라고 하니까 파트너가 나쁜 짓으로 한 거 아니라고 자긴 증거로 남기고 싶었다. 자기만 보려고 했다. 내가 3년 동안 증표 대시해서 아닐까? 사랑의 증거?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범죄의 증거 아니고 공과 자신의 증거라며 나만 볼 건데 너는 그걸 가져갈 자격이 없어. 막 너도 그러면서 없어. 그냥 그래서 울어요. 범죄자요. 너도 없어. 그 수가 그럼 자격 있는 사람한테 결정하라고 해야겠다면서 그럼. 그러니까 파트너가 갑자기 이성을 잃고 수한테 달려들어요. 네. 근데 수가 참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졌어요? 거예요. 아니 일부러 맞아주는 거예요. 맞아준. 그래서 한 대 치려고 딱 참았구나. 하는데 그때 공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수가 자기가 때리던 그 찰나니까 이미 제압을 하고 본격적으로 때려볼까라는. 주먹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또 뭔가 덩치도 더 크니까 내가 가해자처럼 보이겠네 이러면서 젠장 이러고 있는데 공이 와서 파트너를 때려요. 그러면서 수는 내가 가해자처럼 보이는 거 아니었나? 이러면서
공한테 그래도 그렇게 때리면 어떡해 이러니까 야 너 얼굴에 상처 있는 거 보니까 네가 참다가 공격하려던 거 아니냐고. 너 이유 없이 화내는 애 아니잖아. 아닌 것 같은데. 높이 평가해 주시네요. 그러면서 등 뒤에서 이제 파트너가 그러면 나는 화낼 이유가 없냐고 네, 막 그러면서 이제 화를 화를 내는군요. 내요. 그러니까 공이 사람을 배신하고 기만한 여성의 사정을 내가 왜 생각해줘야 되지? 이러면서 공이 맞는 제정신이네요. 네. 그래서 파트너가 미안해 라고 하니까 미안하면 꺼져. 꺼져줘. 공이 너가 사과를 하는 걸 수백 번 들었지만 아무 느낌이 없어. 네 사과는 너 마음이 편해지길 원해서 하는 거 아니냐며. 너가 사과할 때마다 내가 떠올리기 싫은 일을 계속 되새겨주면서 네 이기심만 채우는 짓거리야 라면서 차갑게 응수를 해요. 그러면서 수는 공교롭게도 자신의 공에 대한 마음을 은연중에 깨닫게 되죠. 아, 이 상황을 보면서 네. 심쿵한 거예요? 그런가? 조금. 수가 반장을 엿먹이려고 그 클럽 사건 때 공을 부른 것 때문에 반장의 엄마가 학교로 찾아옵니다. 근데 공이 정식 교사가 아닌 거예요. 임시 교사인 거야. 아, 기간제. 기간제. 제발. 계약직. 정말 싫다. 너무 싫지. 공이 임시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잘린다고 소문이 났다고 네. 짝이 알려줘요. 아, 짝이 나름. 그러면서 말을 너 시작했네. 라인 왜 안 하냐고 물어보죠. 저는 라인만 했잖아 하면서 진짜? 라인이 음. 뭐예요? 메신저요. 아, 메신저 그 말하는 메신저. 네. 고딩의 폰엔 라인 앱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단서가 나왔죠. 거예요? 지웠구만. 네, 지웠지. 그쵸. 아, 그 대화창이 복구가 되나? 막 다시 설치하면 이제 다시 로그인 되는 거잖아요. 전화번호로 로그인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잘 모르겠어요. 미리 사과드립니다. 또르륵. 계속 그래요. 꼬르륵거리네. 잠깐만 뭐 아, 어때요? 어쨌든 이게 이 단서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본체로 돌아갔는데 조기 네. 축구 때문에 남일리인 거예요. 이 야채 가게 사장님 인생이 너무 조기 축구로 점철되어 있어. 조기 축구의 회장이 조기 공을 축구와 운동. 공을 부르라고 난리인 거죠. 수는 그날 이후에 어색해서 공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필요에 의해서만 네. 연락을 할 수 없어서 네. 약간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러니까 애매해. 안 된다고 해요. 지금 관계가 애매해. 안 된다고 하지. 근데 직원들도 할 수 있다고. 아, 이 직원들도 마이웨이야. 아, 직원들 자신감이 가득해. 다 지 같은 애들만 어. 뽑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우기다가 네. 상대가 센 팀인 거예요. FC 김장. 아, 이 그래서 랭킹에 이제 봐봐요. 공을 부르자고 해요. 아니 근데 이게 김장이란 말만 들어도 상대가 셀 것 같아. 되게 아, 매서운 무섭지, 무섭지. 팀이겠네. 체력이 장난 아니, 아니어야지. 직원들의 근자감은 뭐지? 결국 수가 연락을 했는데 공이 네 연락 기다렸다는 말을 해요. 오. 그리고 이제 수는 민망해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공이 수 보고 가게 직원들한테 맡기고 나오면 안 되냐고 네. 보고 싶다고 하자 헐? 신데레인 수는 재수없는 소리 말라며 내일 보자고 하면서 네. 내일 체육 시간에 피구 시켜달라고 아, 되게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애들을 다 지읒되게 발라버리겠다. 만들어주겠다. 다 공으로 아주 발라버리겠다. 그래서 또 고딩몸이 돼서 학교를 갔는데 수는 네. 공 때문에 지문을 달달 외웠기 때문에 모두가 틀린 문제를 유일하게 맞추죠. 오. 그 시험에서 아, 영어 시험? 주관식을 얘만 맞았어 이러면서 대단한데? 그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도 약간 그런 전교에서 생각했어요. 걔만 맞추면 보면서.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셨습니다. 약간 변별력이 의심해야 미안해요.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심할서. 영어쌤인 학주가 칭찬을 하면서 네. 기념으로 엎드려 뻗쳐 할 거냐고 물었고 제정신 수는- 아니죠. 수는 그거 말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니까 학주가 싸줘요. 그래, 그럴 수 착한 있죠. 학주야. 네. 애들이 왕따였던 수한테 고맙다고 하고 웃어주죠. 화기애애하네요. 수는 자기도 학교 다닐 때 아싸였기 때문에 교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건 틀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두 번째 인생. 쑥스럽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고 좋은 거고. 체육 시간이 됩니다. 진짜 피구를 시켜주죠. 아, 네. 수는 피구 존잘이었던 것입니다. 아 그것도 너무 웃겨. 피구왕이었어. 수가 원래 별명이 권통키였대요. 그렇구나. 통키였구나. 아무튼 수는 정리를 불태우다 공과 눈이 마주치죠. 공이 할 말 있냐고 하자 이기면 햄버거를 사달라고. 햄버거 이긴 팀한테 햄버거를 사주세요. 선생님! 뭐 이런. 그래가지고 공이 알았다고 이긴 팀 세트로 돌린다고. 콜. 그래서 열심히 네. 경기를 해서 마지막에 수가 짠 전술까지 먹혀서 네. 수의 팀이 이깁니다. 아. 피구에 무슨 전술이 있냐 싶지만 중요합니다. 수가 피지컬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거잖아요. 전술로. 대단하죠.
공이 자기가 이제 수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호텔 네. 자기 방에 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무섭다. 아니야. 공이 아까부터 되게 오라는 둥. 공은 직진하고 있으나 갑자기 왜 수는 전혀 모르고 있지. 갑자기 브레이크 뽑았어? 아니 고딩의 몸으로 네. 수는 이제 호텔 로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반장의 형이 고딩의 있잖아요. 몸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냥 가 있어라도 한 거예요. 예. 아, 아직 저녁 7시 되려 멀었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반장의 형이 어떤 다른 고딩이랑 호텔 로비에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아, 반장의 형이요? 네. 형도 알아보나? 형이 두 제일 번째. 최근에 있던 클럽 네. 사건에서 아, 같이 있었어요? 네. 경찰서에서 이제 부른 거죠. 보호자로. 네. 초면이 반장이. 아니었군. 그때 반장의 형이 수가 잘생겼다고 들이댔었기 때문에. 아, 그분인가요? 네네네. 네, 기억을 너 하고 전화번호 있었죠. 뭐야? 아, 그분이군요. 예. 그 건방진 놈입니다. 건방진 놈이죠. 아, 들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까먹는구나, 나는.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길고 그래서. 네. 에피소드가 엄청 많네요. 그쵸. 근데 줄이기가 두 너무 번밖에 힘들어요. 안 된다는 거. 지금 아직 이게 1번이 안 일본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 진짜 매 단락마다 에피소드가. 근데 이제 수는 자기가 지금 고딩 몸이니까 저 사람이 날 못 알아보겠지? 라면서 이제 그렇죠. 만난 적이 뒤에서 없죠? 노려보고 있었는데 째려보고 있었구나. 반장형이 자기를 보더니 무섭게 노려보는 거예요. 같이 그러고는 그 다른 고딩을 데리고 서둘러 가버려요. 뭐지? 그래서 뭔가 그리고 과거가 있었나 보다. 네, 그리고 몸이 음. 무서운 걸 볼 마냥 소름 끼쳐 하는 걸 느꼈어요. 소름. 소름. 그래서 뭔가 있다. 소름 끼친데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 뭔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래서 네. 수는 공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반장형이 원인인 중 하나인 것 같다라고 하니까 공이 역시 라면서 뭐야, 뭐 알고 있었어? 공 말에 의하면 음. 고딩이 자신을 볼 때 그 파트너가 자기를 이제 보는 눈빛이랑 비슷했대요. 사랑에 빠진 눈이요? 아니요. 팬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는 그 눈빛이었대요. 추종. 네. 근데 이제 파트너도 동성애자라서 걔는 네. 아마 혼동을 느낀 것 같다. 동경이랑 사랑을. 아,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경의 대상이 인생의 중요한 역할을 할지언정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다. 고딩이 네. 영원히 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영원히 숨을 만큼,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할 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인물은 아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내가 원인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구나. 네. 그걸 저렇게 풀어 쓴 거죠. 이제 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진짜 왜 말 안 했냐고. 진작 말했으면 헛짓거리 안 하고 공한테 존댓말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했을 거 아니냐면서 억울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고딩이 몸으로 특히나 말을 할 때 자기는 이제 동갑이고 하니까 막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공이 계속 존댓말 하라고.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야 너 그거 봤냐? 요. 요. 했어. 요 요.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공은. 네. 그래서 어차피 네가 말해봤자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았고 존댓말 하는 게 재밌었어. 그러니까 수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면서 시부럴 막 대면서 승질을 내요. 그러면서 야 네가 왕이야 너 때문에 존댓말 한 거 생각하면 이러면서 막 부들부들 거리니까 공은 존댓말 계속하면 축구 한 번 더 띄워주려고 했는데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가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네. 공이 저번에 갔던 곳으로 가면 되냐라고 하니까 수가 바로 태세 전환을 하면서 네 하더니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죠. 수가 너무 귀여워. 그래서 고딩과 반장이요. 도대체 둘은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스포고요. 네. 이후 결말 이야기를 패스하고 감상 부분으로 바로 건너뛰시려면 1시간 20분 35초로 넘어가 주세요. 어쨌든 다음날 학교에서 수는 네. 반장을 계속 째려봐요. 그렇군요. 반장의 형이 이제 타겟으로 바뀐 건데. 네, 그래서 반장도 자기한테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명히 거죠. 틀어진 이유랑 연결될 것 같네요. 네, 쟤만 계속 괴롭히니까 뭔가 음. 있을 것이다. 음. 그러다가 이제 째려보니까 짝이 옆에서 야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저번처럼 또 맞는다고 그만하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짝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사고가 나기 전에도 계속 네. 째려보다가 쳐맞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반장이 고딩 얘가 게이라 그렇게 소문을 내서 왕따가 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빡친 거죠. 그래서 빡치면 자기도 하지. 모르게 계속 째려봐요. 그러다 결국 본능이 성격 원이 안 간다.
지랄 맞은 본능이 나도 모르게. 그래서 반장이랑 결국 시비가 붙었는데 네. 수는 반장이 클럽에서 있었던 이제 음. 그 쭈구리처럼 맞고 질질 짰던 얘기를 막 하면서 놀려요. 네. 그러니까 반장이 구라친다면서 막 욕을 해요. 네. 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네. 찔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몸짓이랑 이런 게. 어린이군요. 저 새끼가 어떻게 알았지?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엄청 쫄았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센 계속 척. 수한테 막말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옆에 피고를 같이 했던 애가 수편을 들면서 네. 야 그만 좀 해. 너만 괜히 그러는 거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반장이 모르면 닥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뭘 모르는 거지? 다른 애도 막 반장이나 조용히 해. 너나 쟤 신경 쓰지. 우리 아무도 신경 안 써. 맞아. 막 수는 막 진작 햄버거 쏠 걸. 햄버거 자기 돈도 이렇게 아니면서. 맞아. 햄버거가 이렇게 큰 여론을 만들어 주었어. 반장은 수를 협박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든 너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될 거다 이러면서 지금 기억상실이라 그러나 본데 우리 형 불러서 기억하게 하면 된다고 장난감 신세가 될 거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혼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고딩이 쓰러져요. 아, 이제 좀 그쵸? 풀리나 했더니. 그쵸. 거의 이제 풀린 거죠. 얼마 남지 않았어. 뭔가 있어. 중요한. 수는 공과 함께 그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 무건 수행 후 숙소를 네. 내려와 복공상을 하는 점쟁이 아줌마를 다시 만나요. 그 엄청나신 분이요. 네. 씹어. 고딩으로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물어보니까 네. 아줌마는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면 영원히 못 깨어난다고 해요. 뭐야, 무서워. 수는 처음엔 그러던 말던이었지만 이젠 고딩이 걱정이 돼서 신경 쓰이는군요. 그죠, 정이 들었지. 그리고 알아보니까 고딩이 성격상 남 피해줄 성격이 아니라서 자살하려고 뛰어든 것도 이상하다는 의견이 나와요. 오, 음. 직원 1, 2 중에 한 명이? 대단한데? 이 정도 엄청 발전했다. 생각을 계속하면 생각이, 머리가 똑똑해지고. 그리고 시간이 아침이라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주변이 난리였는데 네. 세 대가 사고가 났는데 한 대는 바쁘다며 가버린 이야기도 합니다. 진짜요? 그 한 대를 찾아야겠네. 그 한 대 이상한 거죠. 네. 고딩의 노트북은 나중에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고 왜 그죠? 누가 백업했는지 백업을 그러니까 본인이 지워진 했는지 거는 아닌지도 흔적이 모르겠구나. 있었으니까. 이상하다고. 그렇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수는 공이 부른 장소에 갔는데 공 후배가 있었어요. 공 후배는 반장형을 알았는데 이상한 네.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애들 괴롭히고 어리고 약한 애들 때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때린 게 끝이 아니고 성적으로 학대를 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아, 걔 빌런이었구나. 빌런이지. 빌런의 등장. 그리고 후배를 보내고 둘은 술 한잔을 하러 갑니다. 아, 여기까지가 1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해요. 네, 어떡하긴 족쳐야지. 같이 붙여야지. 족치러 가야지 빌런인데. 수는 이제 다 의심이 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그럴만하다. 막 너무 다 의심 가는데 이러니까 공이 육감이란 게 진짜 있다면서 네, 하나로 연결되는 고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잘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서 맞장구를 쳐줘요. 네. 그러면서 귀엽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수가 공한테 있었던 일이 궁금하다고 물어보니까 캐나다에서요. 네네. 그러니까 공이 자기가 이제 처음에 어깨를 다쳤을 때 파트너를 좋아하는 애가 자기 대신 나갔었대요. 근데 그게 짜증이 난 거예요. 네. 나가서 잘하니까. 그래서- 자기 대신에 선수로 들어갔구나. 잠깐 대타로 나간 건데도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파트너가 사귀자고 했을 때 아하. 사귄 거래요. 그래서 네. 그 결과가 이렇게 자기는 은퇴하는 걸로 이제 벌어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이 100%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요. 자기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착하네요. 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효자가 아니라고 엄마한테 미안한 게 있어서 그냥 잘해주는 거라고 착하네요. 아빠랑 이혼을 했을 때 엄마가 못나서 아빠가 떠난 거라면서 엄마 탓을 돌렸었대요. 청소년이 그럴 수 있지. 착하죠. 그 나이면. 너무 착하죠. 엄마한테 막말도 했다면서 매력이 없다니 나가 뒤지라는. 그건 거. 나쁘네요. 이건 나쁩니다. 이 부분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나쁜다. 자기가 그게 어렵고 피해자라는 연민에 빠져서 주변 사람을 이제 겁을 했던 건데 어쨌든 그게 너무 미안해서 자기가 이제 엄마한테 잘해준다는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공이 이야기한 연결고리는 그 이후에 바로 풀리게 되는데 파출소에 같이 갔던 그 반장이랑 연루된 두 남성이 찾아와요. 수가 잘생긴 형님이라서 네. 장사를 한다니까 이제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건데 왜지? 얘네가 이제 반장형 차 얘기를 한 거예요. 와서 막 떠벌떠벌 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 기종이 처음 사고 났을 때 옆 차선에 서 있던 그 차였던 거예요. 오. 갑자기 이제 딱 띠용 하면서 이제 떠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머리가 똑똑해지고 있어. 근데 또 마침 타이밍 좋게 노트북에 숨긴 폴더를 열어서 보게 됐는데 거기 어떤 영상이 걔도 있었고 똑똑해졌어. 그거 그때 의뢰한 거를 받아. 아. 네. 직원이 또. 근데 고딩이 성적 학대를 당한 영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에는 호텔에서 본 반장 형이랑 그리고 같이 있던 고딩도 있었어요. 응? 다른 고딩? 반장의 형이랑 어떤 음. 고딩이랑 같이 호텔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 고딩. 네네. 네, 그 둘도 그 영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는 폭발을 했어요. 반장 형을 찾아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수가 이제 그러면 진짜 죽일 것 같으니까. 네. 이 사장님은 진짜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지금 많이 빡치셨다. 수를 잡고 공을 네. 불러요. 네. 빨리 와주세요. 네. 이러면서 공이 와서 네. 또 바로 수를 힘으로 제압을 하죠. 이게 무슨 조직도 아니고. 우리 형님이 사람을 진짜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시간 만에 고딩 몸으로 갔다가 또 원래 몸으로 돌아와요. 시간이 짧아졌죠. 네, 원래 12시간인데 3시간으로 짧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딩 몸으로 잠깐 갔는데 20시간을 잤죠. 그쵸. 21시간을 네, 이제 네. 자게 되니까 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쵸. 잠이 그러니까. 안 깨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그거잖아요. 코마 상태잖아요. 그쵸. 깨워도 깨지를 않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이 바뀌기 직전에 모르는 사람이 네. 라인 메신저로 반장형이 너 잡는다고 지킨다 네. 그랬으니까 학교 가지 말라고 이런 메신저를 봤어요. 네, 근데 누구지? 그걸 보자마자 본래 몸으로 돌아왔고 수는 몽키 스패너 등의 연장을 챙겨서 네, 누가 나 죽이려고. 채소 가게 아저씨 맞죠? 철물점인 줄 학교 입구에서 서성거리다가 공을 만나요. 네. 그러니까 공이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된다고. 그래, 웬 몽키스패너니 누구 대가리를 내려고. 호텔에서 봤다는 그 다른 학교 교복을 입은 고딩을 찾아냈다면서 둘이 이제 그 교복이라고 할게요. 네. 고딩이라고 하면 헷갈려. 교복을 만나러 가요. 네. 교복이라니까 너무 웃겨. 온갖 별명. 교복을 만나러 가서 네. 반장의 형을 잡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교복이 얘도 피해자인가?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아. 이 교복이 반장형을 게이 사이트에서 만났고 네. 만나자마자 사귀자고 해서 사귀었는데 그 이후 바로 이제 비디오를 찍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반장형이 쓰레기인 건 그렇습니다. 확실하네. 그렇습니다. 얘도 피해자구나. 그래서 교복은 고딩이랑 게이 커뮤에서 만나서 알던 사이인데 고딩이 교복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당한 거라고 그렇구나. 알려줘요. 그래서 그날도 교복이랑 반장 형이 차에 타고 있는 걸 알고 막으려고 차도로 뛰어든 거였어요. 아, 진짜요? 심지어 반장도 반장 형이 그러는 걸 알고 찍는데 와서 구경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반장도 물들었나? 반장도 나쁜 새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진짜? 나는 것이요. 불쌍하다. 또 고딩은 직업학교로 전학을 가서 제빵사가 될 꿈을 키우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노트북에 보면은 이제 아, 그래요? 제빵 영상이랑 자료 같은 거 막 이렇게 저장해놓고 이런 게 공부를 있거든요. 시작하려고. 그러면 죽으려고 하던 애가 아니네요. 그쵸. 그냥 이렇게 막으려고 뛰어든 건데 그런 거죠. 그러는 애가 자살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공이 이제 교복을 치료하고 교복을 치료한 데가 이상하다. 교복 어린이. 교복 어린이를 치료를 해서 이제 쉴 수 있게 얘를 외국으로 보내놔요. 역시 와, 돈이다. 공짱이다. 돈이다. 너 하나 정도 내가 유학 보내준다, 막. 그리고 이제 원래 있던 원본을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네. 반장형의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는 장면이랑 최악의 장면을 섞어서 제목은 이 반장 집안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최악이야. 뭐뭐 교회 뭐뭐뭐 너무 최악이야. 권사의 큰아들 점 AVI인가? 그걸로 네. 이제 올려요. 올려놓으니까 교복이- 너무 최악이다. 그러니까 반장형은 이제 목사님 교복을 아들이었어? 찾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이야. 어떻게 그 목사는 어떻게? 망한 거죠. 자기 명예에 먹칠을 한 거죠. 어떻게 사탄이요. 이제 분명히 고딩을 찾으러 방학실에 올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 반장형이 나타나죠.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멀끔하게 나타나요. 이제 소문으로는 반장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하는데도 쓰러질만 하지.
얘는 멀끔해요. 수는 이제 고딩 몸인 상태로 다가가서 말을 걸어요. 대단한데? 반장 형이 이제 계속 센 척을 하면서 뭐 이깟거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수는 당장 너는 외국 가서 몇 년 지내고 잠잠해져서 들어온다고 해도 니네 가족도 그럴 것 같냐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가족들은 남아서 계속 그거를 당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 넌 그냥 비읍시옷이야 라고 하니까 반장이 형이 이제 버럭 화를 내면서 그쵸. 이 어린 놈의 시기가 막 건방지게 이 시기가 왜 이래 막 이러. 수를 이제 공격하려고 해요. 고딩수죠. 네. 고딩수가 우선 피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네. 고딩 몸이 이제 굳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죠. 그래서 막 난감한 찰나에 네. 갑자기 이제 가게 직원 둘이 어디서 나타나서 이 가게 야채 가게 아닌 것 같아. 조직인 것 같아. 왜 우리 고딩 괴롭혀요 이 이러면서 개나제 왜 여기 있니? 이런. 막 편을 들어줘요. 아 그래 지금 쉬는 시간이긴 하니까. 근데 마침 또 그 뒤에 조기축구의 유기농 회원들이 등장을 해서 연습하러 왔나? 아 그렇네.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던 우리 그쵸. 어린이를. 이 착한 학생을 왜 당신이 괴롭히냐면서 넌 뭐야? 막 이러. 막 다구를 치는 거예요. 막 둘러싸여서. 둘러싸여서 예, 막 다구를 쳐요. 그러니까 반장형이 니네들 뭐야? 막 이러면서 경찰 얘 부를 뭐야? 거야. 막 이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뒤에 사람들이 많아졌어. 유기농 회원들이 박장대소 하면서 야야야 내 동생 경찰이야 불러 막 이러고 자기 친인척 빽이 많아졌어. 경찰들을 막 그러게. 불러줄까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막 조롱을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막 수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태는 뭐지? 이러면서 막 어리둥절하게 어중간하게 서해서 막 아니, 어떡하지 하다가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우리 학교에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아는 내가 척할 해결해야 수도 없고.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서려 하니까 갑자기 축구의 아저씨들이 네. 한 명씩 어깨를 막 두들기면서 학생은 뒤로 빠져 있어 이런 거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렇게 혼자 끙끙대면 소병 난다고 아 괜찮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응원을 해줘요. 아재들 착한 아저씨들이야. 되게 응. 그래서 막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네. 방학식이라서 아직 안 그래도 사람 많을 텐데. 그쵸. 그리고 학주도 영상, 나타났죠. 영어 선생님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생들이 반장형을 보더니 이제 와. 뒤에서 야, 그 동영상 그 형 아니야? 막 어제다고 이러면서 화였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치. 절대 작게 얘기하지 않아줘. 그냥 차라리 들어라. 야, 뭐 그 목사 그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그럼요. 반장형이 이제 그 얘기가 들리니까 얼굴이 굳어요. 네. 그럴만 하죠. 네. 학주는 이제 공한테 왜 경찰 안 부르냐고 그러니까 공이 내가 경찰을 부르면 한쪽 편 든다고 오해받을 것 아. 같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직원 중 한 명이 반장형이 나쁜 짓을 학주한테 꼰질러요. 고딩을 괴롭히려고 한다고. 아, 갑자기 직원. 그 직원 한 명이. 언제 봤다고 학주 선생님! 제가 사실은요. 그러니까 공이 이 사람이 반장의 형이다라고 학주한테도 얘기를 해줘요. 학주는 반장 보고 야 반장 와봐. 진짜 너 형이야? 이러니까 반장이 도망가요. 차마 이제 그 비디오에 그 사람이 우리 형이라는 걸 자기도 들킬 수 없으니까. 이미 알 때는 알지 않을까? 형 왜 이렇게 사람 많은데 와가지고 왜 저래?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제 학주는 술을 등 뒤로 숨겨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너 괴롭혔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감옥 가야죠. 이 정도면. 그쵸. 근데 다시 암전이 되면서 영혼이 네. 뒤바뀌어요. 아, 또 기절을. 그래서 깼는데 반장형이 보이는 거예요? 본체로 보이니까 본능적으로 냅다 공격을 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게 돼요. 아, 눈을 떴는데 왜 반장 형이 거기 있었지? 아, 그게 본체를 차에 이렇게 실어놓은 상태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유기농이 공을 부른 건데, 축구, 유기농을 부른 축구예요. 거예요. 아, 수가 깨어나게 하려고. 그리고 그러니까 반장을 공이 위해서. 반장 가족들에게 반장을 위해서. 반장을 위해서 형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설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형을 정신병원에 수용시켜요. 아니, 얘는 감옥에 감옥 가야 가야 될 것 되는데.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나? 외국이면은 게다가 아이, 미성년자니까 되게 유포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근데 그게 다르지만 뭐 둘이 좋아해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맘 편하게 안 좋아, 안 정신병원에. 외국에 수출해야 돼. 그리고 수출이 시급하고요. 또 공이 알고 봤더니 재활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있어서 다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한 건 아니었고 사실 식이요법도 한 거예요. 근데 꿈은 제기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군요. 그쵸. 식이요법을 했다고 자기 친구가 얘기를 해주니까 네. 의아해해요. 아닌데 나랑 그냥 나랑 편하게 피크스 먹고 먹던데. 제일 아침마다 먹었는데 아침마다 먹는 사람이 어딨어. 막 이러면서 나랑 먹었어. 눈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수는 파트너를 마지막으로 만나러 가요. 그래서 되게 바쁘다 얘네들이. 수습을 이제 해야 되게 되니까 되게 등장인물이 많고 부지런해요. 하나하나 되게 네. 다 챙겨야 되고. USB를 불태웠고 그러면서 새 걸 사서 이제 거기에 수의 엄마가 즐겨보는 한국 드라마 베스트를 채워서 줘요. 이거 되게 자상해. 그리고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와도 되는데. 근데 이 파트너도 나름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맞아. 자기가 재밌게 본 만화책하고 맛집 명함 네. 리스트를 주면서 막 불닭 이런 걸 차라리 사주거든요. 이걸 보자. 고딩한테 잘해줬어. 덕파가 그렇구나. 고딩수에게 잘해줬구나. 덕파가 나한테 왜 이런 걸 해주냐고 하니까 음. 수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고. 음. 그렇게 이거는 해결이 되고 또 이제 수는 마지막으로 고딩 집을 찾아가요. 네, 부모들이 깜짝 놀라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어요. 네, 되게 자기- 가난한 안 좋은 사정이라고. 네, 그러지. 그나마 좋은 조건인데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공이 더 좋은 일자리를 이미 소개시켜 준 뒤였어요. 공도 부지런하네. 네, 사람. 그래서 방에 이제 누워있는 고딩한테 찾아가서 네.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어렸을 때 이랬고 저랬고 막 내가 한심한 삶을 살았었던 적이 있다. 맞아,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이제는 널 도와줄 어른들이 많다. 그런 그렇구나.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데 네. 고딩이 이제 눈을 떠요. 오, 드디어. 기적처럼 눈을 떴죠. 네. 문제는 고딩은 기억이 없었죠. 아, 네. 그 기절한 후로 계속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리둥절해해요. 막 다시 기억상실증에 걸린 척 해야 되는구나. 눈을 떴더니 계절이 지나 있고 아, 그렇구나. 애들이 자기가 피구 천재라 그러고 시험은 방에 있어. 시험은 폭망에 있어. 내신 망하고 영어만 이상하게 잘 받고 엄청 아니야, 잘 아니야. 아니야. 근데 하나를 자기 맞았을 평균 뿐. 아니 평소에 비하면 되게 못 본 점수예요. 그렇지. 그랬을 것 같아요. 채빵사 하기로 했잖아. 공부는 필요 없어, 사실. 그래서 이제 수랑 가게 직원들이 우리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후원자들이 생겨져. 네, 그렇죠. 저기 갑자기 축구 잘해줘. 아저씨들이 자기를 잘해줘. 자기가 맞냐? 축구를 좋아하는 애가 되어 했었다며 있어. 자기가 자, 왜 이런지 자, 모른다며.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한데. 근데 이제 공이 수한테 또 찾아와요. 캐나다로 체력 테스트를 받으러 갔는데 복귀 제안을 거절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왜지? 그래서 수가 왜 그랬더니 공이 이제 네가 보고 싶어서 네 생각만 나서 그렇다 라면서 휴가를 같이 보내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가 층층거리면서 네. 아 뭐 그러던지 네. 라며 생각인 말하면서 건가? 네 마음속으로는 씨발 나 공 좋아하나 봐 이러면서 끝나요. 귀여웠다. 아, 이게 본편 끝이에요. 재밌네요. 네. 역직하게 끝났군요. 그래서 에필로그는 이후에 이제 수랑 고딩은 계속 친하게 지내요. 어쨌든 같은 아파트이기도 하고. 애가 잘 사나 걱정이 되니까 계속 들여다볼 것 같아요. 네. 근데 고딩이 이제 자기가 성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당황을 해야 하는데 네. 이제 수는 영어가 78점인 거 보고 아,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가채점 수 인생에 없었던 점수. 성적표가 나왔구나. 네. 수 인생에 없었던 점수. 자기 총점도 그렇구나.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총점 다 합친 점수요? 이 성적표를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해서 액자에 받아와요. 걸어놔요. 근데 이제 고딩이 봤을 때는 네. 너무 잘생긴 형이죠. 형이 이제 해맑게 웃으면서 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딩은 줬어요. 게이인 건 맞아요? 네, 음. 그러니까 게이 커뮤니티. 그렇구나. 게이였지. 그럼 수가 너무 잘생겨서 네.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 그냥 어쨌든 굉장히 잘생긴 걸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남녀노소 잘생긴 제외하고 연예인. 클럽 출입증. 그러니까 후광이 나오는 연예인 정도. 30인데도 응, 그냥 들어갈 수 있어. 그쵸. 어쨌든 외전에 공수의 학창 시절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공이랑 수 시점이 번갈아 나오거든요. 아,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네, 이것도 되게 웃겨요. 개부처의 별명의 근원을 찾아서. 어쨌든 그게 재밌게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수가 고딩의 몸으로 바뀌면서 네. 과거에 이제 수가 어머니한테 미안했던 그런 이제 상처나 죄책감을 뒤늦게나마 고딩의 몸으로 이제 치유를 하거든요. 아, 고딩 어머니에게 잘 하는 걸로?
예, 그랬던 게 이제 자기가 계속 미안하다고 말을 못 했었대요. 그 이후에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네. 그런 이제 상처나 이런 거를 뒤늦게 이제 해소를 해요. 약간 미안한 게 있으니까 그 사는 집 명의가 엄마 음. 거고 엄마한테 월세를 계속 입금하고 있다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자기가 좋아한다 이런 얘기 못하는 음. 성격이잖아. 튼튼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엄마한테는 못하지만 음. 고딩이 엄마한테 자기 엄마한테 할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네. 음. 그렇게 좀 치유를 받고 네. 고딩은 고딩대로 이제 혼자만 고민했던 문제를 수의 도움으로 해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건과 감정적인 흐름이 적절하고 균형 있게 짜임새 있게 녹아 있어서 읽으면서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아, 이 책으로 진짜 웃겨요. 그런 거 같아요. 아, 한번 보셔도 괜찮을 뒤에 것 외전만 안 같다. 읽으면 돼요. 어. 어차피 외전에만 나와요. 꾸금이 덧방은. 그래요. 어차피 못 구한다며. 여기 여기 책 있어.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네, 웃었다 감동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사건도 있고 하여튼 그게 되게 적절하게 배합돼서 너무 좋았어요. 상크님이 진짜 존잘인 것 같아. 네, 재밌어요. 대단한 것 진짜 강추합니다. 그리고 공이 운동하는 거를 공의 네. 가족이랑 할아버지가 원래 다 반대를 했었는데 그걸로 이제 유산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수는 아무 뜻 없이 던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둘이 정말 아무 대화가 없다가 네. 수가 혼자 그냥 무심코. 그냥 어쩌다가 던져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네. 공이 정말 그 인생에서 큰 결심을 하게 되는 말을 던져요. 물론 수는 그걸 몰라요. 그렇군요. 모르겠지. 눈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깨알 같은 얘기가 예전에 나와서 눈치가 좋았고 지능에 포함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공수의 이걸 관계가 보면,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듯 일어난 게 아니고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니까. 그쵸. 근데 그 과거에서부터 연결돼 있다는 그것도 이제 되게 그런 큰 게 그림이었구나. 네. 멋있다. 과거에서부터 쌓여왔고 그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메인의 흐름을 끌고 가는 캐릭터 외에 주변 캐릭터들이 단순히 유머를 위한 인물이 아니고 네. 캐릭터 하나하나가 입체적이고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버릴 게 없어요. 결국에 네, 해결점으로 가는데 직원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 더맨더머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상크니 소설에 그런 애들이 꼭 나와요. 바보 그래서 친구들이요. 좋아. 네. 그렇죠. 친구는 아니지만 어떤 역할로든 어쨌든, 그런 네, 애들이 네. 꼭 나와요. 네. 바보. 감초 같은 크루들. 역할. 네. 그리고 결국 해결점으로 가는데 다들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버릴 캐릭터도 없고 작가님이 설계를 굉장히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떡밥도 깔끔하게 회수 다 하시고.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정말 상크님 개그 코드가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이 책도 말장난인지 개그가 이제 그 캐릭터 자체의 개그 요소들이 빵빵 터지고 구르면서 그래서 읽으셨다.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정말 네, 네. 꼭 읽어보세요. 이거 정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못해요. 읽어봐야 돼. 흥분에 알았어요. 가득 찬 목소리입니다. 오디오 조절 잘하세요. 그리고 수가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이고 웃겼고 네. 눈치가 없는 게 너무너무 웃겼어요. 음. 보통 그게 눈치가 매력이죠. 없으면 짜증나고 고구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개그 캐릭인데다가 너무 시원시원하던데. 귀여워서. 네, 너무 생각의 좋아. 방향이 종잡을 수 없어서 눈치가 너무 없는데 웃기고. 행동력이 되게 많아. 그래서 수가 친구 헬스장이 이제 처음 오픈을 했을 때 싸게 다녔어요. 네. 근데 친구 할인을 받아서 음. 근데 이제 그 시간대만 여자 회원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입술을 실룩거리면서 참다가 한 바퀴 돌고 꼭 수한테 말을 걸었는데 수는 네. 자기가 자꾸 귀찮게 해서 나가라는 걸로 이해를 했대요. 너무 싸게 다니니까. 눈치를 주는구나.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다음부터 안 갔는데 네. 사실은 자기가 잘생겨서인데 맞아. 여자 그쵸. 회원들이 늘어난 게 고마워서. 좋아서인데 말 걸고 몰라. 싶었던 건데. 맞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딩이 깨서 수가게를 놀러 가는데 직원들이 팔힘이 아주 늘었다 그래서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오. 고딩이 안 그래도 학주가 엎드려 뻗쳐만 하려고 학교 다니는 줄 알았다고 하셨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그걸 듣자니 갑자기 분노를 이제 해요. 갑자기 책상을 팡 치면서 학주! 이러면서 고딩은 영문을 몰라서 막 저분이 왜 저러시지 이러면서 놀라니까 직원들이 제 원래 성질 더러워요 이러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막 이러고 아 정말 뇌에 필터가 없는 느낌이에요. 없어. 이런 캐릭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뿌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필터가 없거든. 그리고 상크님 개그가 그냥 뭔가 방식이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근데 수가 무식을 해서 구구단도 잘못 외우고 네. 뜰리는데 공이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공이 한 번만 틀렸다고? 그러면서 동공지진하는 것도 웃기고 네. 부창부수를 네. 부창부추라 그러면서 네. 자기가 사자성어 진짜 잘한다고 아. 막 그러면서 되게 막 아는 척을 해요. 네. 공이 또 동공지진하고 네. 공이, 그러니까 수가 안 틀리니까 공이 놀라가지고, 안 틀렸네? 언제나 놀라움을 자아내는. 막 자기가 사자성어 잘 알아서 특별상도 받은 적 있다면서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도 너무 웃기고 낙천적이야. 공이 이제 수의 정신 연령에 맞춰서 고추 자랑을 하거든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렇군요. 취한데 웃겼어요. 음. 탈의실에서 이제 수가 공 몸으로 이제 시비를 걸어요. 뭐 공 몸이 너무 좋으니까. 네. 그 둘이 티격티격 하다가 수가 팬티 벗다 말고 공한테 네. 왜 내 고추도 말랐는지 보려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이 맞네 말랐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내 고추는 평균이야 부들부들 이러면서 공고추가 근데 너무 잘라서 대꾸를 못해요. 그러면서 막 네. 수술한 건가? 막 이러면서 눈을 막 비비면서 보니까 공이 더럽게 좋지 이러면서 막 가버리거든요. 너무 네. 유치해. 근데 그 근데 이후에 웃겨. 네. 초딩해요. 너무 초딩이야. 네. 근데 수 직원 둘이서 공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란 느낌이 있고 존나 네. 세 보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왜일까? 돈이 많아서일까? 아니. 운동을 해서일까? 막 이런 둘 고민을 다다. 하는데 네. 수가 진짜 이유를 알려줄까? 와. 아, 얘네 대화가 너무 궁금해요. 얘네 세 명이. 얘네 대화가 너무 웃겨. 얘네 세 명이 되게 재밌는 진짜 이유를 애들이야. 알려주는데, 음. 미음지읒지읒이라고 라고 하죠. 하면서 근데 알려주죠. 이제 직원들이 그래서 그렇군. 또 이해를 해. 아, 수긍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진짜 밥 빌어 웃겨. 먹고 사는 게 대단한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웃겨. 그리고 네. 덮밥 코너가 있죠. 음. 근데 덮밥 코너가 본편에는 그렇게 막 자세하게 안 외전에만 나오고 많이 나오는군요. 많지도 외전에도 않아요. 많지도 않고 수가 공의 불법 비디오 본 것 때문에 공의 고백을 받고 나서 계속 그 영상이 떠올라요. 아, 그렇구나. 자신을 특히 바텀으로 상상하면서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왠지 모르겠지만 이미 정해졌구나. 마음속에. 근데 수는 딱히 이성에 관심도 없었고 뭔가 해본 적도 없는 캐릭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동성애 관심. 그래서 평생을 자신이 이성애자겠거니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 영상을 본 후 이제 게이 바텀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죠. 그게 너무 웃겨요. 그리고 결국 공이랑 덮밥을 먹는데 네. 상쿠님 소설은 덮밥으로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별로라는 않습니다.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별로진 짧다는 않은데 거예요? 텐션이 그냥 좋아요. 그게 아, 크게 괜찮은데. 신경 쓰이지 않는? 이게 딱히 그러니까 뭐냐면 좀 지루해질만 하면 덮밥이 나와줘야 더 읽어갈 힘이 생기거든요. 뭐야? 그건 뭐야? 잘 모르겠어. 하지만 상쿠님 소설은 안 아. 읽어도 상관없다. 읽으면 서비스죠. 아, 있으면 네. 감사한데 없어도 재밌기 때문에. 그쵸. 오늘은 추천작이 없고요. 네, 저도 없습니다. 오늘은 상큼님만의 개그색이 뚜렷한 작품, 웃음 가득한 영혼 이동물인 상큼님의 하프오브 미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 너무 하이텐션인데 큰일 네. 났다. 괜찮아요. 네. 청취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작품처럼 웃음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BL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BL 운영 중이고요.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BL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아.